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3월 16일 오늘 지금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지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티면서 코스피는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이 자리가 지금 이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이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인지 솔직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매수냐 매도냐 성급하게 단정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방향이 잡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특히 지금 시장이 이란 전쟁 이후에 벌써 2주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이 전쟁과 그리고 유가 그리고 환율, 금리, 또 외인들의 수급들 그리고 여기에 이 AI의 메모리 업황이 전부 한 번에 섞여서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장이라는 걸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좋은 주식이니까 버티고 간다. 이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지금 이 전쟁이라는 뉴스가 무서우니까 무조건 던진다. 이것도 위험한 구간이고 어쩌면은 지금 이 정답이라는 게 없는 시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확률이 높은 전략, 이 전략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 전부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대응을 해 가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8시 30분부터 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구독자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전 매매 편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구독자방 입장 방법은 제가 설명 다 드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링크하고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입장 먼저 하시고 영상 시청하셔도 되세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한 분이라도 더 방송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 내용 도움 되셨다면은 꼭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큰 흐름에서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좋은 축들은 분명하게 살아있죠. 이 올해 1월에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지금 이 AI 붐으로 메모리 수요는 분명히 강한 흐름이고 그리고 또 HBM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배 이상 늘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HBM의 생산 능력은 사실상 이미 주문을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 2월 같은 경우에는 이 HBM4의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GTC 2026이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HBM4와 차세대 AI 시스템 그리고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과의 공동 설계 방향을 직접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 AMD의 리사수 CEO가 삼성과 HBM 공급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한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적어도 이 AI 메모리 스토리 자체는 꺾인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기업과 그리고 좋은 주가 이게 항상 같은 타이밍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 걸리는 나쁜 축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이 전쟁 발의 유가 충격이죠. 특히 우리가 이번 중동 충격에서 유독 크게 맞았었는데 이건 우리가 이 원유 수입의 약 70% 정도를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와 환율 쇼크가 겹치면서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수급상 압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번 이란 위기가 이 헬륨, 브롬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 조달을 흔들 수가 있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지금 이 칩 가격과 생산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즉 지금 삼성전자가 이 AI 메모리 쪽으로는 좋은데 동시에 이 전쟁이 길어지면은 이 비용 그리고 공급망 부분에서는 불확성이 커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장이 현재 이 업황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미국 시장을 모셔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었죠. 결국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려하던 이 박스 하단에 대한 이탈 흐름들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단을 버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 S&P 500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시작이 됐다. 결국 최근 흐름들이 이 박스의 하단을 지키는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구독자님들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지금 이 전쟁 같은 불확실성이 나오면은 도대체 이 시장이 얼마나 지나야지 이 방향이 잡히냐. 자, 이건 우리가 최근 대표적인 예가 있죠. 22년도에 있었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를 보시면은 지금 이 전쟁의 불확실성보다도 어떤 게 이 시장에서 더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당시가 2022년도 2월이었는데 자, 이때 흐름으로 미국장 흐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2년도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2월 흐름 자, 지금 여기였었죠. 이 침공 당일에는 장중에 상당히 크게 흔들렸지만 오히려 당일의 종가 흐름은 어떻게 됐어요? 반등으로 마감을 했다.
자, 그리고 다음날 같은 경우에 다우는 2020년도 11월 이후로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S&P 500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였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양봉의 흐름으로 되돌리는 반등이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전쟁 직후의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도 어땠었나요? 지금 이 박스 안에서의 흐름들 약 3달 정도 이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박스 이후에 이 위든 아래든 지금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될 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 금리 인상과 소비 둔화, 그리고 이 중국의 봉쇄 충격이 합쳐지면서 결국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고, 인플레와 금리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빠른 회복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에 대한 예상 흐름과 준비들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코스피 흐름상 지금 이 구간, 이 정도면은 과거 미국 흐름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가 되는 구간인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흐름들을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이 불확실성의 정점만 지나면은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카드인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지금 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확대의 핵심인 메모리 공급 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HBM4의 출하라던가 이번 GTC에서의 루빈 공동 설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AMD 협력 기대감들은 전부 다 이 축을 강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자,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선매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번 중동 변수가 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의 핵심 지표들, 이 유가와 그리고 환율, 원자재, 운송, 반도체 소재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정학적 충격의 경우에는 증시가 보통 한 3, 4주 안에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이번처럼 이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살아있는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우리가 쉽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도 우리가 봐왔지만 이 단기적인 회복 흐름들이 빠르게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이 잡힌 이후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때에도 이 방향성이 잡힌 이후로 추가적으로 약 2, 3개월 정도를 더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6개월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매수 쪽으로 보려면은 저는 최소한 3가지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전쟁 뉴스가 더 악화되지 않으면서 이 유가가 진정이 되는 흐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원달러 환율 다시 안정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삼성전자의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지금 이 반등 후에 눌림에서 안 무너지고 다시 이 거래량을 실어가면서 올라가는 흐름, 이 3가지의 흐름이 동시에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겁내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전략 분명히 맞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매도나 비중 축소를 생각하는 경우도 명확하게 나오죠. 지금 이 유가가 다시 튀면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코스피가 최근에 이 저점 박스 하단을 다시 시험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구간에서 이 시장보다도 약해진다. 자, 그러면 그건 단순한 흔들기가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의 수급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그때는 우리가 좋은 회사니까 버틴다 보다 지금 이 좋은 회사도 시장이 안 받쳐주면 더 밀릴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저렴한 가격에서의 기회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죽은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이 위로 방향이 열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강하게 복원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아래쪽으로 방향이 열리면은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꼭 기억들을 하세요. 특히 이번 삼성전자의 고점 신호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이번 이란 전쟁까지 예상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이번 2월 말 지금 이 MSCI 리밸런싱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독자방도 잠깐 보시면,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삼성전자 2월 27일이었죠. 지금 이날 장 초반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흐름은 분명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살아있지만 지금 이 안에서 외인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EWI 같은 경우에도 28%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를 맞추기 위한 외인들의 추가 이탈 조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날 종가 리밸런싱으로 방향이 바뀔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비중 30% 정도는 현금 확보하시고 안전벨트를 차고 가겠다. 자, 결국 이 분봉에서의 흐름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였었죠. 이날 종가 이후로 이 방향성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큰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시그널 차트도 잠깐 보시면, 자, 지금 구간들이 분명히 다시 지지하면서 반등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이 박스 안에서의 변동성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같은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구간들, 자, 이런 구간들에서 발생하는 저점의 매수 신호들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박스 안에서의 변동성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시그널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신호들, 이 매수 매도의 신호만 그대로 따라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요청하신 분들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드렸어요. 그죠? 제가 상당히 긴 시간 투자해서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꼭 잘 활용들을 하시고,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보시거나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 USB에 프로그램 담아놨으니까 세팅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가 이 종목은 잘 찾는데 이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신호대로만 따라 하셔도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게 있죠.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네, 지금이라도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거고, 6437-7403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USB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다 드릴 거고요. 자세한 세팅 방법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쌍두마차를 필두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노출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소부장이죠.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이 메모리 사이클이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를 확인한 지금부터는 어떤가요?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은 맞지만,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특정 섹터와 종목에 대한 기대치, 자, 이게 상당히 커져 있는 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좋아도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조금만 아쉬워도 흔들릴 수가 있는, 자, 이런 구간이라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메모리의 수요,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AI 가속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개수는 결국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HBM 늘어난다, 뭐 LPDDR 늘어난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자,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핵심만 좀 쉽게 보면은 이 AI 가속기 세대가 바뀔수록 지금 이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의 총량 결국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전 세대에서는 지금 이 HBM 6개가 붙었다라고 치면은, 자, 다음 세대에서는 이 HBM이 8개로 늘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같은 8개라도 이 HBM3가 아니라 HBM4로, 그리고 또 CPU 쪽에 붙는 LPDDR 같은 경우에도 16개, 32개. 결국 이 AI 가속기가 고급형으로 갈수록 이 메모리의 숫자와 성능은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 AI 투자,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메모리, 부품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병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가 계속 가격 협상력, 이 갑의 위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가 작년 12월에도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NCNR 장기 계약 진행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슈퍼 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살리면 사실상 해결이 될 텐데, 이게 공급도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여기가 기술 장벽이 높은 영역이라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캐파를 증설을 하더라도 속도와 규모, 이 구간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디램 웨이퍼 캐파는 투자를 해도 바로 안 늘고, 이 장비 셋업, 그리고 램프업, 이 검증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의 이 평택 쪽 증설 라인, 뭐 예를 들면은 뭐 피포 라인이나,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신규 라인, 이 클러스터 투자들이 본격화되면서 이 장비와 소재, 부품과 유틸리티, 이쪽으로 실적 레버리지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고방식 하나만 좀 잡고 가보면은 결국 이 하반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퍼질수록 주가는 이번 상반기에 선반영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까지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이 반영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자, 여기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 후보들이 어디냐. 자, 이건 제가 세 개의 축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후공정과 패키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PSK라는 기업이 있죠. 이 HBM이 커질수록 결국 이 후공정 장비, 특히 패키징 공정 쪽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클과 HBM 확대, 여기에서 레버리지가 붙을 수 있는 축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공정 경쟁력과 미세 공정 축인데, 상장된 기업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결국 이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이 미세공정 장비와 공정 기술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즉 이 대형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 축은 이 투자 사이클 안에서도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장비 투자 그리고 사이클 동행 축인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상 이 주가의 현재 자리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투자할 기업들을 볼 때 지금 이 삼성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올리고 이 라인을 땡기면 이 장비주에서는 결국 실적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이미 차트가 움직였든 이제 막 움직이든 이 추세가 살아있는 쪽을 우선순위로 본다라는 관점은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너스 체크로 가져가야 될 게, 반도체 팹에서 진짜 돈이 되는, 꾸준히 도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케미컬과 유틸리티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화학물질 중앙공급 시스템 같은 영역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공급, 이송, 혼합, 폐기까지 자동화로 묶는 인프라기 때문에 이 라인 증설이 진행되면은 함께 따라붙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양 ENG나 STI 같은 쪽은 이 공장 증설의 뒤편에서 같이 돈 버는 구조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소부장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월봉 구간, 자, 이 구간에서 가져간 금액만 외인들 5천억의 순매수를 가져갔어요. 특히 지금 이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전고를 돌파하는 시도들이 이제 한 텀 쉬고 다시 한번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약 외국인들의 비중이 3달 동안 14%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2026년도 상반기 꼭 담아야 될 소부장 종목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감사의 의미로 100% 무료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도 체크하셔야 될 종목 3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있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방 오시면은 제가 실시간 정보와 시장 대응들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이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로 소부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매 전략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방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 누르시면은 제가 작성해 놓은 글들이 보이실 건데, 여기서 이 곽철의 주식 스토리라고 파란색으로 색깔 있는 링크,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되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혹시라도 이 링크 누르면 무슨 일 생길까봐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입장하시는 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링크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이런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인 채널 누르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바로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운영하던 카톡방이 어떤 분이 신고해서 정지가 되는 바람에 올해 3월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옮겨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구독자님들 좀 확인하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3,101명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입장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방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구독자님들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잠깐 보시면은 이분은 확인이 되신 분이고 이분도 확인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승인을 해드리면은 내용들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독자 같은 경우에도 3,103명으로 늘어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 드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짧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서칭을 하면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는 집중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단기 종목으로 이 매수 매도 전략, 가격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 채널 눌러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하시고 나서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구독자방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또 1년이 됐든 저랑 같이 해 가실 거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링크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에 있는 링크로 입장을 하셔도 되세요. 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바쁘신 분들이나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정보, 이게 가장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투자가 업이다 보니까 제 일을 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정보도 공유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10분이 넘게 시청을 해주신 부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방송 맨 뒤에다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손 안 벌리고 지금 이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 이상의 이 공부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뭐 캔들의 흐름들, 이평선 같은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고점에서는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거, 저도 지금 27년째 투자를 해가고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정보 비용으로 돈도 많이 까먹고 책도 수십 권 투자하고 겪어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수익 매매 정도의 영역만큼은 훨씬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의도한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잠깐 제가 만든 신호 차트 보시면은,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해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가 뜨면은 팔면 되고, 또 매수가 뜨면은 사면 되고, 매도가 뜨면 팔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로 아직까지 이 매도 신호가 없는 상태죠. 지금 이 신호 차트에서는 이 수급에 대한 이상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모아 가셔도 되고요. 이런 매도 신호가 뜰 때 파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신호대로만 따라가셔도 지금 이런 큰 흐름들이 한 번씩 터지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타점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원익홀딩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뜨면은 사시면 되고, 매도 뜨면 팔면 되고, 매수 뜨면 사면 되고, 매도 신호가 뜨면 팔면 되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수익만 나는 건 아닙니다.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흐름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신호들만 따라가게 되면 지금 이런 손절의 확률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또 이런 큰 수익 구간들이 자주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단기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USB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하시면은 지금 이 USB도 받아 가시고 이 세팅 방법도 상세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멀어서 오기가 어려우시면은 지금 이 매매 기법 자료, 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지금 이런 추세 전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빠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나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이렇게 하락 중에 추세가 전환이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저점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타 매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느냐. 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공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 급등 종목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건 절대 공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하시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제가 따로 정리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매매를 해 가시는데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무실 오셔서 이 USB 프로그램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이라고, 그리고 매매 기법을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고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거는 꼭 받아가세요. 지금 영상 보시느라 투자하신 시간들 꼭 보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장 특이사항들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발생되면은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특이사항들 계속 체크하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